자, 그런데 성경 도우미 바로 가기를 하면 성경 도우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하죠. 로마서 12장 1, 2절 이렇게만 치면 그러면 로마서 12장 1, 2절의 역사적이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핵심 원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성경 참고 구절,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자, 보시면 로마서 12장 1, 2절이 산지사로, 그러니까 시대를 본받지 말고 산지사로 너의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라, 뭐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오늘날의 24시간 중 하나님께 이것은 기뻐하시는 산 제사였다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묵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것도 알고 원어의 참 의미도 알고 이론적인 것을 나의 삶에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 도움이에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링크 거기에 아까 이메일에 여기에 성경 도움이 바로 가기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고, 이걸 한 번이라도 쓰시면 여기에 구글 제미나이에 성경 도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언제든지 또다시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까 이메일에 들어올 필요 없이 여러분의 그 구글 제미나이에서 요거를 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석을 찾고 뭐를 찾고 인터넷을 찾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요것은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오늘 공부할 것이 잼스라고 하는 거예요. 잼스. 네. 잼은 보석. 그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마블 영화에 보면 전에 그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여기 보석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니까 우주의 절반이 뭐 날아갔다, 뭐 이런 거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자, 거기서 표현을 인피니티 그 스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작에서는 인피니티 잼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석 같은 것들이 인피니티 잼이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그 구글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방금 전에 하신 거 그렇게 하면 여기 성경 도움이 옆에 보면 보석 마크가 있어요. 보석이 반짝 빛나는 거, 이게 잼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잼스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나오시죠? 자, 여기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사용했던 캔버스의 기능을 가지고 구글 잼스를 설명하는 홈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자, 구글 잼스 나만의 AI 비서 잼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미나이 잼스는 반복적인 프롬프트 입력 없이 당신의 목적에 딱 맞는 페르소나와 지침을 미리 설정해두는 맞춤형 기능입니다. 이제 매번 설명할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전문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어떤 때 쓰느냐, 저희가 맨날 하는 작업이 있어요. 매번 그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프롬프트 만들 때도 그렇게 했었죠. 그거를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줘 하고 밑에다 이렇게 쭉 썼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매번 반복하는데, 매번 반복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하나를 집어넣으면 얘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쭉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경 도우미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 도우미 성경 본문을 딱 집어넣으면 얘가 그거를 가지고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표현 방식을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시대 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원어 해설,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포맷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어떤 말씀을 집어넣어도 그냥 질문을 해도, 예를 들어서 성경 도우미 이게 있는데 성경 도우미에다가 아까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넣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서의 언약의 의미는 뭐냐? 똑같아요. 역사적, 문화적 배경, 핵심 원어 해설, 핵심 아이디어, 성경 연결하기, 생각해보기, 근거와 출처, 요 형식, 우리는 계속 이런 포맷을 계속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동일한 것을 매번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해주고를 매번 반복해서 타이핑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마치 뭐와 같냐면 저희가 일일이 하는 것이 수공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회사에 공장에 로봇들이 이렇게 있어요. 너는 이 기능을 해. 차가 이렇게 오면 이 자리에서 딱 용접만 해. 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쭉 지나가면서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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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결국에는 맨 처음엔 재료만 집어넣는데 그것이 똑같은 모양으로 차들이 쑥쑥쑥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잼스가 이런 설비를 해놓는 것을 미리 설비를 해놓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잼스의 기능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문 페르소나, 전문가 페르소나, 이런 페르소나를 지정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할이죠. 역할. 업무 자동화, 매일 쓰는 이메일 형식이나 보고서 요약 스타일을 고정하여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자, 지속적인 문맥 유지, 사전에 정의된 지식 범위와 행동 방식을 기억하여 일관성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잼스의 주요 활용 영역, 어디다 쓸 수 있느냐. 단순한 챗봇이 아니고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신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제미니에 접속해서 새 잼스를 만들고 이름을 설정하고 지침을 작성해 주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죠. 이것은 쉽게 말해 프롬프트를 여기다 작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 및 테스트 하는 거고요. 고품질 지침을 위한 RGC FE 구조, 막 어렵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역할, 맥락, 작업, 형식, 그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예시 더 집어넣는다. 또는 제한사항을 여기다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또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집을 알아보는데 진로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쭉 이 집에 대한 해설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해설들을 보려고 하면 다 영어로 돼 있고 도대체 이게 핵심이 뭔지 내가 뭐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잼스로 만들어 놨어요. 주택 구매 전문가. 자, 그래서 주택 구매 전문가가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진로에서 집이 하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내보내기 눌러가지고 링크를 복사를 한단 말이죠. 자, 이게 그 주소예요.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었어요. 다른 모드 하지 마시고 사고 모드. 그리고서 보내면, 자, 반갑습니다. 공인 부동산 분석 전문가 및 구매 컨설턴트입니다. 지금 보내주신 이것은 이런 집이고 기본 사양은 이렇게 되고 대지가 어떻게 되고 코로니얼 스타일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고 가격 및 시장 분석, 주변 시세가 어떻고 가격 이력이 어떻고 학군 뭐 이런 것들 어떻고 시설 및 가성비 평가 뭐 이런 거 있고 초보자가 주의해야 할 점, 높은 재산세, 지하 습기 문제, 오래된 기초, 자, 구매 가이드, 현장 답사할 때 이런 거 확인하시오. 예상 추가 비용은 뭐 클로징 하는데 이 정도 들고 뭐 이렇게 된다. 전문가가 이 집은 관리가 잘 된 올드홈의 전형입니다. 입지가 훌륭해 향후 재판매 가치가 또 안정적이지만 100년 된 주택 특유의 유지 보수 비용을 예산에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조언도 해줘요. 자, 이런 것들 제가 집을 몇 개나 볼까요? 이런 리스트가 하루에 몇 개나 저한테 올까요? 그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링크가 올 때마다 여기다 집어넣고 해놓으면 쓱 한 번만 읽어봐도 도움이 되고 그 집을 만약에 보러 갈 때 여기서 어떤 것들 주의해서 보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포커싱해서 보게 되면 그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눌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게 잼스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잼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구글 제미나이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잼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잼스를 눌러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요.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새 잼이 있어요. 자, 새 잼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넣으라 그래요. 이름. 자, 그리고 설명이 있고요. 그 밑에 요청사항이 있고요. 그 밑에 기본 도구가 있어요. 그 밑에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지금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요거 좀 닫아놓고 좀 더 넓게 보죠.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데는 이 왼쪽을 만들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퍼플렉시티 작업 공부할 때 프롬프트 만든 거 기억하십니까? 직접 한번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요거 말고 제미나이를 새로 창을 하나 여세요. 제미나이 창을 새로 하나 여세요. 여기 위에 크롬을 사용하고 계시면 옆에 탭에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제미나이 google.com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에 새 채팅 있잖아요. 커맨드나 컨트롤. 여러분 윈도우 쓰시는 분은 컨트롤 누르시고 맥을 쓰시는 분은 커맨드 누르시고 새 채팅을 누르면 새 창이 하나가 떠요. 저희 지난번에 오늘의 주식 동향 그거 퍼플렉시티에서 작업으로 해가지고 받아본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그걸 만들어 봤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게 무료 모드에서도 무료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입력을 하세요. 타이핑을 같이 합니다. 제미나이의 사고 모드, 항상 사고 모드 해놓고요. 오늘의 주식시장의 변동사항을 알고 싶어.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 이건 한번 밑으로 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롬프트는 포인트를 할 때는 항상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가두세요. 작은 따옴표로. 프롬프트는 역할 맥락 작업 형식의 형태로 만들어줘. 자 다음으로 Shift 엔터.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가 만약에 한글로 나오잖아요. 한글로 나오면 얘는 한글로 입력이 되면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무 내용 없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나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바탕으로 설명해줘. Shift 엔터. 기본적으로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의 오늘 상황을 알려줘. 그 다음에 Shift 엔터. 오늘 상황만 알면 우리가 다 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각 지수를 어제와 비교해서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설명해줘. 자, Shift 엔터. 또 중요한 거는 각 지수의 일주일, 한 달, 1년 변동 상황에 비교하여 지금 현재의 위치를 설명해줘. 이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적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각 지수를 이끈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이슈가 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해줘. Shift 엔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 1% 이상 변동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변동의 이유를 설명해줘. 전체 기업들 중 5% 이상 변동이 있는 기업의 리스트를 정리해줘. 자, 빅테크 같은 경우는 미묘하게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데 미묘하게 이렇게 1% 정도만 돼도 좀 얘네들이 뭔가 좀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일반적인 모든 기업에서는 뭐 5% 이상 넘어가면 폭락을 했거나 갑자기 폭등을 했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뭔가 정말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뭐 요 정도만 해가지고 자, 뭐 형식도 한번 해볼까요? 형식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걸 짜내려고 하니까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뭐냐면 뭐가 올랐다 내렸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얘네들이 갑자기 올라갔느냐, 얘네들이 왜 갑자기 떨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죠.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컴퓨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소비자들은 그것을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주식은 지금 엄청나게 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자,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죠? 메모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 자, 그런데 마침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삼성 LG의 기업 그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사실상 주식에 대한 공부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옆 사람이 막 올랐다 그러면 이제 덥석 사는데 꼭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추세나 동향을 보지 않고 주변의 말을 듣고서 돌아서 나한테까지 올 정도면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라는 거죠. 형식은 내가 보기 좋은 스타일로 정의해서 표시해줘. 뭐 이렇게 네가 알아서 형식은 만들어줘 라고 한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는 뭐 여기 안에 보면 뭐 맥락도 들어있고 뭣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기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체계화해서 프롬프트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리고 사고 모드로 했고, 그래서 하면 실행을 해보면,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똑같은 멘트를 썼어요. 그러면 결과값이 똑같이 나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다 다르게 나와요. 왜? 저희가 만드는 이 채팅의 AI 챗봇의 모델이 LLM 모델이기 때문에. LLM 모델은 뭐를 바탕으로? 파라미터라고 하는 여러 연관성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이렇게 얘가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알고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는 기계적으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은 말을 썼어도,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엔터를 눌렀어도 결과값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시장 분석을 위해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역할 맥락 작업 형식 구조로 설계해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뭐라고 얘가 했는지도 한번 보죠. 이 보는 것도 공부예요. 당신은 월가에서 활동하는 베테랑 금융 데이터 분석가이자 시장 전략가입니다. 복잡한 시장 데이터를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여 핵심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아, 역할이 이런 거예요. 맥락은 사용자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오늘 미국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사항과 그 배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모든 기준은 미국 현지 시장과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세부 사항을 포함해서 오늘 시장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지수 현황, 추세 분석, 시장 동력, 빅테크 분석, 특이 종목 리스트. 5% 이상이라고 하니까 얘가 특이 종목이라고 분류를 한 거예요. 자, 형식은 시각적으로 깔끔한 표와 분리 포인트, 글머리 기호죠.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오늘의 요약, 상세 분석, 종목별 특징, 결론 순으로 구성하십시오. 전문적이면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요렇게 복사를 해요. 역할서부터 형식까지만 요 부분만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밑에 시장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샘플로 2월 5일 기준 이렇게 내용을 쭉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다. 애플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새로운 특허 취득 소식 및 서비스 매출 비중 확대 전망으로 1.5%가 올랐군요. 자, 요거를 가지고서 어디로 간다? 아까 그 잼스. 자, 여기 새 잼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얘 이름을 정해야 돼요. 이름 첫 번째. 이름이니까 주식 전문가 뭐 그렇게 쓰셔도 되겠죠. 이름은 뭐 주식 전문가, 그냥 간단하게 주식 전문가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은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요청사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요청사항에다가 클릭하시고 여기다 아까 것을 붙여 넣으세요. 자, 여기서 참고로 아까 보니까 윈도우즈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이 리포트가 영어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작업 형식 있잖아요. 형식에다가 마지막에 리포트는 한국어로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제목 넣고요. 설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개 이름이 여러 개 있거나 헷갈릴 때 알아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요청사항에 프롬프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본 도구가 있어요. 기본 도구를 여기서 보면 딥 리서치가 있고요, 이미지 생성하기가 있어요. 제가 이미지 생성하기를 가지고서 뭐를 해봤는데 이미지 생성하기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리고 캔버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도구들을 여기다 같이 넣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딥 리서치를 누르시고, 아니면 기본 도구 없음으로 놓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잼에 참고할 만한 내용 파일들이 있으면, 어떤 예를 들어서 주식 리포트 뭐 이런 파일들, 이런 형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시면 여기다 넣어놓으시면 그거를 참고를 해요. 얘는 참고 자료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그러면 주식 전문가 잼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채팅 시작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주식 전문가 나왔을 때 오늘 주식 동향을 알려줘 그렇게 하니까 오늘 시장 보고서 이렇게 쭉 나와요. 오늘의 지수 현황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장세 및 추세 분석, 시장 동력, 빅테크 주요 종목 분석, 특이 종목 리스트. 와, 다비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21.2%가 올랐대요. 26.4% 떨어진 것도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결론 및 향후 전망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여기에 이거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여기 왼쪽에 주식 전문가라고, 잼스 밑에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를 누르셔서 매일 저녁 때 한 6시쯤 해가지고 5시 장 마감이 되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오늘 그 주식 동향을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요 리포트 형태로 그대로 이제 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것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퍼플렉시티에서 있는 그 작업을 요걸로 잼스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긴 하지만 한 번씩 들어가서 오늘 동향을 알려줘, 아니면 리포트 해줘 뭐 요렇게만 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날의 상황들을.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 중에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작업이 뭐가 있느냐, 내가 반복해서 뭔가를 서치하는 작업이 뭐가 있느냐, 뭐에 변동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려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찍어가지고 이것을 계속 이 잼으로 만들어 놓고 수시로 들어가서 그거를 계속 확인해 보면 맨날 똑같은 형식으로 리포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면 동향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잼스에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AI 트렌드 분석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까 2월 첫 주차 뭐 그런 내용인 거고요. 웹사이트 분석가, 이거는 자, 이게 제 사역 기관 홈페이지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서 주소를 복사를 해서 홈페이지 주소만 해서 집어넣으면 얘가 그 홈페이지에 대한 그런 뭐 디자인, 뭐 컨텐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딥 리서치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조사 계획 생성을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건 딥 리서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할 때 거기에 프롬프트에다가 그런 것도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오늘 시장을 검색해서 오늘 시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뭐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거를 해 놓으면 그럼 더 확실하죠. 자, 이렇게 쭉 딥 리서치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딥 리서치가 아니면 바로 이렇게 쭉 나오겠죠. 요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이런 것처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홈페이지를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떻게 경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만들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것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 툴이 있는데, 그 툴을 가지고서 이 환경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기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주택 전문가, 주택 구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죠. 자,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오른쪽에 점점점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눌러보시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요것을 여기서 제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고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도화.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얘의 제안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 상태만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것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롤, 역할, 골, 목표, 그 다음에 그 컨텍스트 맥락, 그리고 아웃풋 포맷,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형식, 뭐 톤, 스타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고서 결과를 봤더니 내가 요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 톤 앤 스타일, 전문적이면서도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게 친절한 톤으로 유지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친절한 톤 말고 비즈니스 스타일로 딱딱하게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그 글의 내용이 그렇게 좀 딱딱하게 바뀌겠죠. 뭐 아니면은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면, 성경 도우미 보면 거기에 예가 가끔씩 나와요. 학교에서 뭐 그 일진이 뭐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했더니 영어로 나온다. 그럼 여기 뒤에다가 한글로 모든 리포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오늘자를 기준으로 해서 검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다 이렇게 첨삭을 하면, 그러면 더 나은 그런 보고서가 계속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고도화예요. 아까 일반적으로 챗GPT나 이런 데서 제미나이에서 한번 물어볼 때는 그 프롬프트를 넣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거를 프롬프트를 거기서 수정을 안 하고 다시 프롬프트를 갖다가 놓고 또 다시 재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을 해서 바로 결과값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어쨌든 고도화 작업들을 여러분이 해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형태로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스타일로, 아까 저기 우리 캔버스에서 나왔던 그 인터랙티브한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뭐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내가 프롬프트를 계속 보면서 조금씩 수정하고 추가하고 내 입맛에 맞게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발전이 있어요. 그냥 매일 좋은 자료 듣는 거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자,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게 뭐 주택 구매 전문가라고 하면 이런 지식에다가 뭐 집의 유형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좀 넣어놓으면, 뭐 콜로니얼 스타일, 뭐 카페 케이프 뭐 이런 스타일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넣어놓으면 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도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